안녕하세요. 덴탈빈 강사 맹준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변형 적합도와 잉여 세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목차를 살펴보면 변형 적합도와 잉여 세멘, 그리고 잉여 세멘의 제거, 전략적인 보철의 접착 방법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자, 변형 적합도와 잉여 세멘은 우리가 크라운을 시작을 할 때 어버트먼트 마진 위로 이제 잇몸이 간섭되게 되면 교합이 높아지고 유지력이 나빠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경우에 어금니로 꽉 물고 계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부위에 간섭되는 부분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그러니까 뭐 잇몸을 리트랙션을 해서 어버트먼트와 보철의 적합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유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러한 미스핏은 잇몸에 맞은 침범으로 인해서 생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버트먼트의 로테이션으로 인해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지력이 감소를 하게 되고요. 세멘을 과도하게 사용을 하게 되고 잉여 세멘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잉여 세멘을 제거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임플란트 주위에 염증이 생기게 되죠. 자, 환자분이 오셨는데 하악 전치부 임플란트를 하신 분입니다. 네? 지난주 수요일부터 임플란트 부위에 잇몸에서 이제 고름이 나온다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자, 파노라마 사진을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점이 보이시나요? 저희가 정확하게 판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일날 환자분이 내원하셔서 불편감으로 호소하셔서 보철을 일단 먼저 제거를 했고요. 보철을 제거한 상태에서 그 어버트먼트 주위 드레싱을 하고 다시 보철을 재부착을 해드렸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환자분에게 다음에 한 2주 정도 있다가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2주 뒤에 환자분이 오셨는데 말씀하시기를 아직 크게 좋아진 것 같지 않다고 하십니다. 다시 한번 엑스레이를 좀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느껴지시나요? 조금 크게 보면 보철물과 어버트먼트 사이에 갭이 보입니다. 예. 적합도가 좋지 않은 거죠. 우리가 육안상으로 봤을 때는 잇몸 위로 이제 보철물이 안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잘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 보철물과 어버트먼트 사이에 잇몸이 차 올라온 거고요.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잇몸이 올라온 공간만큼 보철물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당연히 적합도가 불량하니까 유지력이 떨어지고요. 유지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세멘을 좀 더 사용하게 되고 잉여 세멘도 제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갭이 발생이 되면 그 주변으로 뭐 박테리아라던가 플라그가 침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게 되죠. 그러니까 염증이 생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의 엑스레이를 다시 판독한 다음에 이러한 문제가 있구나 라는 것을 감지하셨다면 원장님께 이런 내용을 전달을 해야겠죠. 원장님, 어버트먼트와 그 보철물 사이에 잇몸이 좀 간섭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버트먼트 마진 위로 잇몸이 좀 차올라와서 보철물이 정확하게 안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한 다음에 드레싱을 하고 다시 한번 보철물을 재접착하시는 건 어떨까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원장님께서 그거 아닌 것 같다고 말씀하실까요? 원장님 다시 한번 보시고 보철물이 잘못 들어갔네,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레이저를 이용해서 진지백토미 한 다음에 적합도를 확인할 것인가, 아니면 코드 패킹만 할 것인가, 아니면 레이저와 코드 패킹을 같이 할 것인가 를 결정하시면 되겠죠. 그 상태에서 적합도를 확인하고 엑스레이를 찍어서 그 사이에 갭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코드 패킹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접착제를 이용해서 고정을 한 다음에 잉여 세멘을 제거하고 코드를 제거하면 남아있는 세멘이 거의 없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세팅을 하고 난 다음에 사진을 찍어 봤더니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를 분명히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